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오프니티라는 코인이 캐셔레스트 비트라이프에 상장을 했는데 최고 1150%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구직 커뮤니티 플랫폼 오프니티가 오늘 오후 3시 캐셔레스트의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최고 115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프니티는 오늘 오후 3시 캐셔레스트와 비트라이브 거래소에 동시 상장했으며 현재 시각 기준 캐셔레스트에서 903.13% 상승한 320원의 거래를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프니티는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발굴, 기업과 전문 인력을 연결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커뮤니티 이코노미 생태계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 경제의 발전과 블록체인 기업의 전문 인력 구입 및 적합한 인재들의 취업을 돕는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오프니티 1150% 상승. 네, 리플 XRP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또한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 7,9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네, 30분도 안 되어서 비트코인이 8,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소폭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비트코인 8,000달러 선 터치 소식과는 반대로 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전 SEC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0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 SEC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0이 될 때까지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존 리드 스타크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0이 될 때까지 하락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SEC에서 20년간 근무해왔던 스타크는 암호화폐를 향한 시각이 워렌 버핏과 같은 시각인 이유에 대한 기사와 수필을 정기적으로 써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파생된다고 믿는다며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수많은 범죄 기업들에 대한 선택의 대가가 되고 다른 많은 범죄 조직이 생겨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IEO에 대해서도 사기 조작, 내부 자금의 해킹, 광범위한 속임수 등을 유인하는 매개체라며 IEO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하게 들리는 약어인 IPO를 사용하여 자금을 탈취하려는 또 다른 노골적인 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렌 버핏과 같은 암호화폐에 안 좋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말 바꾸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에 도달할 때도 이 전 SEC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 지금의 이런 생각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에 절대로 이분은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네, 비트페이 COO가 이제 대기업 비트코인 보유는 몇 년 후에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비트페이의 최고 운영 책임자 이제 소니 싱이 CC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비트페이와 협력하면서 AT&T 고객 1억 5천만 명이 비트코인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막 암호화폐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인데다가 세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며 몇 년 후에야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AT&T가 비트페이 같은 암호화폐 결제 대행 업체와 협력한 것도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AT&T가 진정한 의미에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AT&T는 앞서 5월 23일
비트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에 관한 이런 두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채굴자에게 벌금형을 내리겠다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가 7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세부 내용 개정 요구 때문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6월 중에 통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위원장은 이어서 러시아법이 인정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현지 법을 준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또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암호화폐 금융센터 설립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베인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중국이 분할에 차지하고 있는 볼쇼이우 수리스키 섬 헤이샤츠 섬에 참 발음이 둘 다 힘드네요. 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하는 금융센터 설립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지난 8일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레오니드 빼뚜호프, 무슨 이거 지금 발음 시험 보나요? 네, 레오니드 빼뚜호프 극동 투자청장이 언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극동 투자청장은 센터 설립 목적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증권 거래, 외환 거래이며 아무르강은 금융센터 설립에 최적화된 입지로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향후 중국 당국이 금융센터 설립 제안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합법적인 이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채굴은 안 되는데 매입은 그냥 가지고 있고 투자 수단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는 이런 현재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바람을 몰고 올까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모습, 그리고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띄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1000만원을 돌파를 못했지만 그래도 94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리플 XRP는 현재 마이너스 0.74%, 그냥 소폭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라이트코인 또한 지금 8.87%, 약 9%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소식들만 보자면 좋은 소식들이 한 10개로 치면 7개, 안 좋은 소식들이 3개 정도 나오지 않나,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이 이제 약 4천만 개 XRP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리플 XRP만은 상승이나 하향없이 꾸준한 가격을 유지 중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플은 꾸준히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며 AMB 크립토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추적 사이트인 웨일 일러트는 6월 8일과 9일 발생한 몇 가지 거래를 주목했다고 하네요. 발생한 3건의 거래 중 1건은 리플 거래소 지갑 중 알 수 없는 지갑으로서 이제 2천만 개의 리플을 옮겼으며,
발신자의 주소는 리플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 조사 결과 수신자의 주소는 이전 거래소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다른 주소로 보내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수신자의 리플 잔액은 22,323만 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네, 그러면서 위에 거래 후 몇 초 후에 또 다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리플 거래소는 리플 이 지갑으로 확인된 곳에 또 다른 2천만 개의 리플을 옮겼다고 합니다. 네, 이 주소는 디지파이넥스, 힙빗, 후오비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소에 리플을 이전하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주소는 리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기도 했다며 네, 이러한 거래는 암호화폐 세계에선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대량 거래는 급락으로 추측되어 혼선을 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이 리플 XRP가 아닌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죠.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이제 공개 런치 예정인 암호화 프로젝트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100명의 정예 요원들, 종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지금 암호화폐 리브라 글로벌 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의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같은 최고 디지털 자산에 이런 페이스북 코인, 글로벌 코인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페이스북의 의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리플 XRP 및 기타 최고의 디지털 통화 애호가들에게 위험 요소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2019년 3월 31일 현재 월간 액티브 사용자가 238만 8천명 이상인 25억 이상 등록된 계정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기록은 독창적인 암호 해독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찰리 슈렘이 페이스북의 이런 글로벌 코인 리브라가 잔물결 리플 XRP를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얘기에 관해서 리플의 CTO가 전혀 XRP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그러면서 켈리가 이제 리플 XRP 중심의 분석가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트위터 유저 중 한 명인데요. 네, 켈리는 리브라가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 글로벌 코인이 비트코인의 경쟁자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리플 XRP는 전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의 이제 코인이 비트코인 아니면 암호화폐, 특히 이제 리플 XRP와 많이 묶여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의 성장을 막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굉장히 좋게, 특히 윙클보스 형제의 말처럼 페이스북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크게 본다면 페이스북의 이 글로벌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주류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정도로 일단은 왈가왈부 나오는 말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한 번 더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있던 분들의 시선을 한 번쯤은 돌리는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브스가 페이스북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예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칼럼 리스트가 최근 페이스북 암호화폐 글로벌 코인 관련 다음과 같은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총 6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코인 재단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 통화 바스켓, 가중치 조정 같은 중앙은행 업무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가 지급될 것이다.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 업계 규제 관련 유의미한 담론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 번째, 페이스북 코인 발행 이후 비트코인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다만 정부의 규제에 막힐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로 페이스북 코인이 이 포브스의 칼럼 리스트의 말처럼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확정되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페이스북 코인의 많은 가치 저장의 창고로서 정말 비트코인과 이런 경쟁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네, 미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ETF 승인되기 전 암호화폐 시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ETF가 승인되려면 안전한 자산 운용 방식과 시장이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클레이튼은 안전한 커스터디 솔루션과 시장 조작에 대한 강력한 예방 조치가 만료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조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교한 규칙과 감시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주식과 채권처럼 똑같다고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제미니의 커스터디 서비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그리고 벡트와 같은 암호화폐 보호 솔루션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정교한 규칙과 감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는 허가되고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실행하기가 더 쉽지만 바이낸스와 같은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며, 네, 그러므로 암호화폐 ETF가 승인되려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ETF 참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죠. 비트코인 ETF는 과연 언제쯤 승인이 나게 될까요? 일단 2019년에 지금 여론들은 2019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될 거다, 아니면 그 이후에 될 거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그냥 ETF 승인이 좀 났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그만 좀 기다리게 해라, 이놈의 자식들아. 빨리 승인 나자. 네, 비트렉스 모든 뉴욕 기반 사용자 계정 출금 불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는 공식적으로 뉴욕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사용자 계정은 폐쇄되었고 아직 인출을 되지 않은 자산은 회수할 수 없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렉스는 6월 9일 자로 뉴욕에 본사를 둔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달 전 거래소 서포트 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지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사용자들은 자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커뮤니티 레딧의 한 유저는 비트렉스에 내 자금이 있는데 오늘까지 이걸 보지 못했다. 내 돈을 자기들이 보관하고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사기 같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고문을 게시한 또 다른 사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나는 어제 친구의 4만 달러를 되찾아 주었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움직임은 뉴욕 금융서비스 부서가 앞서 거래소에 비트 라이센스 신청서를 거부하자 비트렉스가 뉴욕에서의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취한 조치였다며 비트렉스의 비트 라이센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NYDFS 즉 뉴욕 금융 서비스 부서의 거절로 인해서 우리는 즉시 주에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NYDFS의 결정은 뉴욕주에만 국한된 것이며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비트렉스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 그러죠? 암호화폐 거래소 믿을 만한 메이저 거래소에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듣보잡 거래소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BM이 국제 무역을 위해서 머스크와 손잡고 러시아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1996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 및 공급 선박 사업자인 머스크는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인 IBM과 제휴하여서 러시아의 트레이드 렌즈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비트코인 뉴스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것은 종이 기반의 운송 프로세스를 디지털 문서화 대체하려는 목표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CEO 트레이드 렌즈가 운송 및 물류 프로세스의 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급 및 수요 조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정보를 배포함으로써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드 렌즈는 매주 1000만 건이 넘는 배송과 수천 건의 문서를 처리하는 확립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능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배송하는 제품과 관련된 안전하고 불변의 거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에 블록체인이 정말 확장되는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이 정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암호화폐 유튜버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저스틴 선에 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 투자자가 이제 재벌 2세 저스틴 선 욕할 자격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유명 크립토 VC D그룹 창업주 자오둥이 웨이보를 통해서 트론은 공기 코인 뒷받침 없이 오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코인이긴 하지만 저스틴 선이 트론의 보급과 응용을 위해 힘써온 것은 사실이다. 반면 왕스총은 아버지 덕을 본 재벌 2세로 저스틴 선을 욕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저스틴 선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 완다그룹 오너 2세 왕스총은 SNS에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 테이블 위엔 부추란 뜻은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는 부추의 빗대에서 세력에 의해 손해를 반복하는 개미 투자자를 일컫는 중국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과 저스틴 선의 오찬에는 부추뿐이라며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자손 오찬을 사상 최고가에 낙찰한 일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웨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재벌 2세가 아버지 덕을 본 재벌 2세가 자수성가한 나를 비난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했었죠.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팩트만 놓고 보면 재벌 2세 정말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그런 사람이 자수성가한 이 분을 이렇게 워렌 버핏과 오찬을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도의적으로 맞지는 않지 않은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러시아 유그라 이제 블록체인 기반 관광 플랫폼 개발에 착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러시아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타스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서 러시아 한티만시 자치구 유그라가 블록체인 기반 관광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관광 플랫폼에서는 관광 상품, 서비스, 교통, 숙박, 식당, 투자자, 관광객 등 관광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연결되며 공공 지출과 투자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서 정부 보조금 및 투자금 오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미디어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유그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니버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미 대형 마켓 체인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마트 체인 타겟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타겟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컨센서스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상 인증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솔루션은 하이퍼레저 그리드 프로젝트와 호환하며 타겟의 대표적인 공급상인 카길, 인텔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타겟 측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 생각지도 못한 곳 그리고 대규모 정말로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초우량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려고 알아보는 모습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암호화폐 시장 성장하고 있구나, 확장해 나가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건 현재 가격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2019년과 20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저와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안 보고 가면 아쉽겠죠. 현재 46으로 탐욕에서 공포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6포인트나 내려간 46을 기록하면서 3일 만에 이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크게 약화됐음을 나타낸다며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공포로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정말 6월 말까지 이제 2분기 말까지는 70, 80, 90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F5 누르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리플 XRP 기준 473.96원입니다. F5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올랐습니다. 네, 간만에 올랐네요. 477.78원. 네,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런 암호화폐 가격 상승, 소폭 상승이 정말 대규모 암호화폐 불장으로 가는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고생했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